휴전 발효를 선언한 뒤에는 레짐 체인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차라리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유지되는 게 이득이라고 봤을까요? 이제 추후 이란과 핵 협상이 있을 경우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저는 또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후계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현재 물망에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최고 지도자였죠. 이제 호메네이의 손자. 네. 그다음에 지금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둘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최고 지도자가 바뀌는 건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다 알죠. 미국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 앞에서 이제 굴복하는 모양이죠. 국민 입장에서 우리나라 하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투기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하는 걸 본 거죠. 그것은 이란 국민에게도 엄청난 공포였고요. 엄청난 충격일 수도 있죠. 체제 붕괴 가능성?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 5% 본다면 저는 한 15%에서 20%까지는 있다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지금 두 가지 선택지에 지금 놓여 있다. 조금 더 자존심을 구부리면서 민생을 택하면서 좀 회복을 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제 북한 버전으로 한번 가보느냐. 핵무장. 예. 핵무장까지 가는 것은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사전에 또 요번같이 또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얘기했죠. 예. 정권 교체를 얘기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휴전 발효를 선언한 뒤에는 레짐 체인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차라리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유지되는 게 이득이라고 봤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제가 레짐 체인지를 하면 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내전 그렇죠.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은 게 이라크지 않았습니까? 네. 아들 부시 때 이라크 전에 전장을 승리를 해서 정권을 세우면 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던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트럼프가 하메네이 현재 이슬람 국가 체제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우선은 이제 추후 이란과 핵 협상이 있을 경우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저는 또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라는 걸 염두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막 나가는데 내가 지금 말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너희 체제 인정해주고 살려는 드릴게. 대신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라.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죠. 차라리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하메네이는 또 어떻게 보면 순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시아파 무슬림들 사이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믿는. 그런데 내부 분위기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예. 그런데 하여튼 트럼프는 일단은 너희 파트너로 인정해줄게. 대신 테이블로 나와줘라. 살려는 줄 테니까 나와서 그 대신 우리 요구제로 해라. 어떻게 보면 전 고도의 좀 계산된 그런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이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메네이 차남 이름도 나오고, 지금 호메니 손자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좀 그렇게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우선 후계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후계자로 생각했었으면 에브라임 라이시라고 하는 이제 이란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헬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작년에 헬기 사고로 죽으면서 이제 지금 완전히 지금 후계자 자리가 지금 오리무중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하메네이가 급변 사태에 자신의 급사를 대비해서 뭐 3명의 후보자를 미리 점축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메네이의 아들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현재 물망에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최고 지도자였죠. 이제 호메네이의 손자. 그다음에 지금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둘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아야톨라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법학자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둘 다 그에 못 미칩니다. 현재 그 자격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는 뭐 어떤 뭐 편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자격은 현재 법상으로는 좀 자격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이런 것을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이슬람 법학자들로만 구성된 또 전문가 회의에 선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8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제 단순한 뭐 이슬람 법학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력 싸움이 개입이 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최정예 부대가 있죠. 여기에 또 지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복잡한 또 그 안에 또 권력 암투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개를 하지만 이제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 이제 비선 실세. 아들이지만 어떤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활동하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명 언급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전혀 또 다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메네이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예. 지금 이름이 나온 그 두 명, 예. 하메네이의 손자와 아예 차남과 하메네이의 이제 그렇죠. 손자, 첫 지도자의 손자. 네. 예. 그 두 명의 성격 같은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됐죠. 서방 세계에서. 하메네이는 좀 강경파. 그러니까 아들 모스타바는 좀 강경파고 이란 혁명 수비대와 좀 가까운 관계. 네. 예. 그리고 오히려 호메이니 그 첫 최고 지도자의 손자는 조금은 더 개혁에 가까운 성향이다. 이렇게 일단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레짐 체인지를 생각한다면은 그 손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도 있겠네요, 미국이. 제가 봤을 때 이건 레짐 체인지보다는 이슬람 국가 체제 지금 이제 신정 정치라고 하죠. 신정 체제 안에서 사람만 바뀌는 거죠. 최고 그렇죠. 지도자만. 네. 그래서 크게 달라질까 싶긴 한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말하는 레짐 체인지는 아예 이러한 세속화. 세속. 이러한 지금 종교국가 체제가 아니라 네. 아예 다른 정치 체제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네. 79년 이전으로 그렇죠. 돌아가자. 뭐 최고 지도자가 바뀌는 건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체제 유지 안에서 일단 지도자만 바뀌는 행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암시한 건 우선 이 체제를 인정해 줄 테니까 이슬람 국가 체제를 인정해 줄 테니까 좀 협상 테이블 나와라 이런 신호로 보이고요. 후계자가 누가 되는지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일단 떡밥은 다 던져놓은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정은 이제 이란에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일어나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하메네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트럼프 네타냐후는 그렇다 치는데 하메네이는 좀 체면을 구긴 것 같아요. 이번에. 체면을 많이 구겼죠. 많이 구겼죠.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자신의 직속 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군 지휘관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러면 자신들의 왼팔 오른팔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일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어제 막 이제 선언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아는 사람 다 알죠. 미국의 그렇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 앞에서 이제 굴복하는 모양이죠. 특히나 이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를 봤다고 해요.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걸 이제 그러니까 방북망이 무력화됐고, 무력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늘 수밖에 없는. 이란 국민 입장에서 우리나라 하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투기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하는 걸 본 거죠. 그것은 이란 국민에게도 엄청난 공포였고요, 엄청난 충격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자존심도 많이 이제 상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의 문제죠. 하메네이가 아니라도 이란 현재 이슬람 국가 체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이 나서서 뭐 정권을 전복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지만 이제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이란이 현재 뭐 감시 체제가 너무나 철저하다든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외세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사상을 가리지 않고 더 단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체제 붕괴 가능성,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 5% 본다면 저는 한 15%에서 20%까지는 있다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많거든요. 누적된 불만들, 그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히잡 시위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히잡을 안 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때 엄청난 그 젊은 청년들과 이제 젊은 여성들의 이제 불만이 누적이 되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런 불만 세력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수민족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핵 개발로 나간다면 경제 제재 같은 게 심해질 텐데 그럼 불만 세력들의 불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더 위태로워질 것 같은데 국내 정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란이 핵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 경제 제재를 더 받을 텐데, 그럼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고난의 행군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함께 우리는 같이 강성대국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할지, 그거는 아니면은 우리는 민생을 원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다 하면서 어떤 시위 같은 것도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여튼 이란은 지금 두 가지 선택지에 지금 놓여 있다. 조금 더 자존심을 구부리면서 민생을 택하면서 좀 회복을 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제 북한 버전으로 한번 가보느냐. 이럴 때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란의 핵 개발 자산이 건재하고 하메네이가 그대로 핵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전 이번 사태가 오히려 핵 개발의 가속화를 부추기는 사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더더욱 가져야 되겠다 핵을. 그렇죠. 우리가 핵이 있었다면 이란 네.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핵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역시 당하지 않았을 미국한테 테다.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우리가 핵이 없어 당했다 이렇게 네.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나갈 수 있죠. 북한처럼 더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경우는 또 미국이 또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트럼프는 협상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이러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벌어지는지 이것도 계속 또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북한 모델을 따라갈 수도 있을까요? NPT 탈퇴에 따른 뭐 예. 핵개발, 자체 핵개발, 뭐 핵무장. 예. 핵 무장까지 가는 것은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사전에 또 요번같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이란 국민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이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할지 맞죠?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또 이렇게 이란에 직접 들어가서 또 이란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네. 설문조사.